경기도에서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김고은 씨. 김 씨는 2015년 1월 한 음료업체의 배달 사원으로 채용되어 한국거래소 직원들을 상대로 음료 배달을 시작했다.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첫 출근을 한 날, 김 씨는 한국거래소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비대장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처음 경비대장실로 가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내게 잘 보이지 않으면 직권으로 잘라버린다. 무조건 내게 잘 보여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었고요. 경비대에서 자주 찾아와서 차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하고 이후 경비대장은 이 밖에도 음료를 배달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김 씨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회사에서 녹즙을 돌려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경비 일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녹즙을 돌리는 거지 이 경비대장이 제 고객도 아닐 뿐더러 김 씨는 이 요구를 거절했고 그 이후부터 경비대장의 영업방해와 갑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제가 그 한층을 배달을 하고 있는데 미아 아주머니 모시더니 배달 가방 책상에 있는 거를 다 파악해서 이름을 명단을 적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경비대장 지시로 누가 먹는지 이름을 알아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달 명단에 있는 그 해당 직원들을 경비대장이 아침 직원들 출근할 때 찾아가서 저에 대한 알려진 소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경비대장으로부터 시작된 갑질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씨는 경비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김 씨를 집단 따돌림한 것은 물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김 씨가 배달하는 음료를 먹지 못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주장했다.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또 얘기하셨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동창이라고 하는데 맞냐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보는데 어떻게 동창이 될 수 있냐고. 우리 동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엮어도 엮을 수가 있을까 했더니 소문 다 퍼졌고 저 경비가 하더라고. 그럼 그 경비 누구한테 들었느냐? 경비대장한테 들었다고 그러고요. 이 밖에도 김 씨는 출입구에서 이유 없이 출입 통제를 당하고 경비실 직원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등 한국거래소의 여러 직원들에게 수시로 갑질을 당하며 배달 업무를 계속했다고 제작진에게 하소연했다. 이 같은 일들로 인해 김 씨가 배달하던 음료를 주문해 마시던 직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인수인계를 했을 때는 120명 정도였고요. 출입 통제된 다음부터는 70명, 50명, 20명. 지금은 현재는 10명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비대장으로부터 시작된 갑질로 인해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 씨가 제기한 민원은 각하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끝났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한국거래소 사내 게시판으로 유출되어 진단서와 같은 개인정보를 직원들이 돌려보는 등의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하소연했다. 아침에 배달하러 갔을 때 잘 봤다 무슨 글이요 했더니 본인이 민원 올린 거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했더니 사내 게시판에 떴던데? 라고 알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한 의료 기록까지 유출이 됐는지 너무 의아했고 마치 제가 여기서 큰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색반 받는 듯한 느낌 들었어요. 결국 김 씨는 거래소 빌딩 전면 출입 통제를 당했고 이로 인해 1년 6개월간 해오던 음료 배달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도 갑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선뜻 일을 시작하기 힘들다고 제작진에게 털어놨다. 그런 갑질로 섣불리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악몽이다. 악몽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갑질로 인해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김 씨. 그녀의 삶은 아직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왜 김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는지 최초 갑질 가해자로 지목됐던 한국거래소 전 경비대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는 제작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고 거기를 저를 지목을 했던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정비잖아요. 정비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전시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대로 했고 그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서 묻는 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각하된 거예요. 또한 김 씨가 출입 통제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김 씨의 잘못으로 인해 안전실에서 취해진 조치라며 이는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분들한테 카드가 하나씩 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안내대시켜서 출동.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사원이 오면은 그 영업사원한테 그 카드를 줘서 영업사원 올려보내고 그런 거 보고도 안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안전실에 전부 보고를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전실에서 꽂아놓고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상호사무소에서 카드를 내일 아침에 받고 몇 시까지 반납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안전실에서 지시받고 해서 안전실은 회의했고 다 했어요. 이어 전 경비대장은 오랫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게 들어갔고 이 파리 목숨이죠. 거기는 제약직이니까 무슨 그리고 1년 2년 뭐 2, 3년 버티면 다 잘려나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14년 5년을 버틸 수 있으면 뭐겠습니까? 하나 2만 원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김 씨와 경비대장의 서로 다른 증언 속에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 상황. 이번 사례처럼 직장 내 갑질의 사례는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갑질을 경험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69.2%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실제 갑질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장 내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받은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잘못된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고 조금 자기가 어떤 그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좀 괴롭히고 뭔가 자기가 유리한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결국은 저는 정신적으로 좀 성숙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의 예를 보면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또 벨기에, 프랑스, 호주 이런 데는 그 제도적으로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에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그런 게 올해 7월 16일부터 그게 시행이 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의 일상을 뒤흔든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알 수 없는 행동. 이들의 충분한 해명과 제대로 된 사과가 있지 않는다면 김 씨는 갑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